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IS가 이번에는 미국의 심장 부인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며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테러 위협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만족 한국 테러 학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주말 참 바쁘셨습니다. 이 파리 테러 때문에 자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IS가 영상을 또 공개하면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타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좌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미국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 이것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 미국을 타깃으로 봤다고 좀 봐야 될까요? IS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파리 테러가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축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장 큰 형격인 미국의 중심을 타격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IS도 상당히 성장하였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판을 키우고 싶다. 이런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설령 직접적인 그런 공격이 아니고 또 이렇게 협박으로 그치더라도 미국민한테 주는 그런 공포 그리고 불안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네. 그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나의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실제 지금 하버드 대학에 폭발 위협 신고가 들어와서 물론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폭탄이 발견됐다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실제 미국 내에서 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테러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어요. 2013년도에도 이 보스턴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정보기관은 굉장히 방대합니다만은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허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코 미국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범죄 발생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를 막는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파리 테러처럼 어떤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형태의 그런 테러 이런 건 아무리 미국이 대테러 시스템이 잘 견고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10명이 활동을 하더라도 잡아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방어와 공격과 그리고 또 이 방어에는 상당히 이런 수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완벽한 제도와 법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또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그런 작전 계획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파리 테러 같은 경우에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네. 사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이렇게 전략을 세운 다음에 공격했던 것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큰 대주요 도시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협박 영상 보면 이제 워싱턴 외에도 런던, 로마 이런 데도 함께 지목을 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을 타격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떤 우리가 성동격서의 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 얘기해놓고 다른 곳에서 폭탄을 터뜨린다, 테러를 자행한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동격서죠. 예. 성동격서는 힘을 빼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설령 목표했던 곳을 방어를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 공격을 하면서 또 여러 군데의 전력을 이렇게 집중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워싱턴 또는 로마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를 거명하는 것은 IS가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륙에 걸쳐서도 이렇게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만에 안에 이제 추가 테러가 발생을 한다면 그 수법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야 할 텐데 사실 이번 파리 테러를 좀 보면요. 그 공공 장소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수법의 의도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테러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이제 하드 타겟에서 정부 기관이라든가 하드 타겟에서 이제 다중 이용시라든가 공격하기가 용이한 소프트 타겟으로 이 테러의 방향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소프트 타겟이나 하드 타겟이나 그때 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쉬운 데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드 타겟은 앞으로 안전하고 소프트 타겟은 앞으로 이제 용이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 타겟을 타격하는 것은 다중이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네. 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또 적은 노력을 가지고 최대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테러의 방법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국내 그 IS를 공개 지지 표명 의사를 밝힌 그 국내인 10여 명을 파악됐다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테러 위협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1월달에 그 김군이 전사가 되겠다고 네네.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2의 김군, 제3의 김군이 우리 사회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차별된 그런 아웃사이더로 이 외곽에서 이제 사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소외와 차별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이제 분노로서 이제 표출이 됩니다. 네. 분노로서 표출된 것은 테러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테러가 발생한 하나의 공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 말씀처럼 이번 테러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개인 위주의 어떤 테러가 과거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점점 조직화되고 좀 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생적 테러라고 그러죠. 론울프 테러. 네. 이제 자생적으로 외입 테러가 아니고 입국을 해서 이제 테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국제 테러 단체가 아닌 자생적 테러가 많이 발생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IS가 IS의 브랜드 밑으로 그리고 IS 우산 속으로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군소 규모의 테러 단체들이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S라는 그런 그 거대한 조직을 활용하는 그런 테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전 세계 테러의 주도권이 좀 뭐 그 언론을 통해서 회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IS가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 혹시 뭐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등과 좀 어떤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카이다, IS의 전신은 뿌리는 알카이다입니다. 네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라크 이제 알카이다 지부로서 하부 조직으로서 출발했던 게 이제 IS인데 알바그다디죠. 젊은 지도자가 2014년도에 자칭 칼리프를 이제 주장하면서 IS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IS와 알카이다는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IS는 많은 그런 그 전사들을 SNS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전사로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라는 아주 최첨단의 그런 그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홍보의 방법으로. 그리고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리아 내에 시리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IS를 지지하는 800만에서 약 1000만 명의 그런 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히 하나의 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부자 테러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테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인원과
돈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래서 IS 위험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처럼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적이 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지금 9.11 테러 이후에 14년 만에 전 세계가 또다시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예. 하게 됐는데 프랑스가 지금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공습이 또 다른 테러를 만드는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복과 증오의 악순이다. 네. 갈 때까지 간 인류에 대한 야만이다. 음. 문명 사회에서의 테러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척결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IS가 점차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프랑스라든가 미국,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타격을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괴멸이 된다든가 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와의 동맹도 좀 동맹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프랑스가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테러는 있어야지 말 조직들이기 때문에 괴멸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전 세계 여론이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동맹으로서의 어떤 공격 강화 이런 것들이 IS의 괴멸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서로 좀 입장이 틀리죠.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인내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은 서로 이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합 작전들이 언제까지 갈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처럼 각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꺼리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그동안의 9.11 테러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이 테러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승리를 했다든가 또는 미국이 중동 테러에서 아직까지도 발을 못 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미군들 그리고 우방군들 그리고 많은 전비가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미국의 국내 사정도 굉장히 중동 테러에 미국이 참여해야 되는 건가 발을 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상군 투입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오바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그 전 세계 주요 도시를 타겟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그 IS가 사대 표적으로 삼은 십자군 동맹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우리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정이 좀 전에 나온 그 소식이지만 네. 내년 대테러 예산은 1,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지금 밝혔는데 실질적인 그 테러 전문가로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증액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동안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또는 통합된 대테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장이 돼 왔었어요. 16대 국회 때부터.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파리 사태가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재점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죽어있던 대테러 방지법이 지금 인공호흡을 좀 시키고 있어요. 어제 언론에 보니까 다행히 여야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굉장히 발전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통합된 대테러의 조직 편성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입을 해야 되겠고 네. 출입국 관리라든가 네. 이런 장비에 대한 그런 보안 이런 것들에도 또 이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테러학회장이신 이만종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